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1화 워라밸을 추구하지 못하며 산다고 느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첫수부터 같이 동참한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대장님 이제 목소리가 훨씬 좀 커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두 분 요즘 사는 게 좀 재밌습니까? 재미있다 그러면은 그 또한 거짓이 아닌가. 예, 그죠? 사회 예. 환경이. 여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군분투하지만 악정고투하고 계시는 그죠 상황이고. 네. 자유님은 저요? 늘 뭐 똑같이. 그죠? 예.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이 바빠가지고 그죠? 자기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워라밸인데 네. 나는 요즘 자유 시간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라밸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보니까 직장인들은 일이 많아서 워라밸이 안 되는데 우리는 나는 일이 라이프가 없어서 일이 밸런스가 안 맞아. 일이 없어서 워라밸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워라밸을 추구하지 못하며 산다고 느낄 때라는 건데 요즘 올해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좀 예외적인 거라서 올해에 국한하지 마시고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워라밸을 좀 추구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님 어떠세요? 뭐 추구는 하는데 음. 아까 말씀하신 직업의 특성상 또 잘안 이렇게 돼. 잘 안 된 어, 측면도 있고 어. 또 일이 있을 땐 또 막 몰려서 그렇고 또 없을 땐 너무 없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그죠? 균형도 어. 좀 안 맞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흔히 하는 네, 뭐 그죠? 그런 걱정이죠. 거죠. 예. 네. 우리 한때 잘 나갔던 엄대장님은 평소에 워라밸이 좀 지켜지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도 아마 자유인님처럼 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막 일이 바쁠 때는 네. 뭐 주변 이제 후배들이 네. 일 중독에서 좀 벗어나라, 뭐 즐겨라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네. 그냥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죄 짓는 느낌, 위치가 이제 집에서 위치다 보니까 그래서 워라밸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 제가 지난 화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엄대장님은 우리 산업교육계에서 바쁘기로 유명한 강사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바빠서 워라밸이 안 되시다가 지금은 마음의 좀 짐 상대적으로 때문에 한가한데 워라밸이 잘 안 지켜지시고 그죠? 근데 우리도 뭐 스스로 좀 잘 안 지켜지긴 한데 워라밸이 되려면 그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한 정신력이 있어요. 강한 정신력 그죠?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어, 않고 할 수 그죠? 있는. 한 줄로 요약하면 내려놔야 되는 내려놔야 부분들이 나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보면 그렇고 요즘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건 좀 뭐 프리랜서로 있으신 분이건 워라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오늘은 워라밸을 추구하지 못하며 산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워라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워라밸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표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일, 워크와 생활, 라이프가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개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기혼 직장 여성의 문제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이슈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는가 보다는 워라밸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보다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퇴근 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이 현상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엄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어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 회사에서 우리가 실제 뭐
좋은 인재를 음. 뽑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뭐 복지다 기타 많은 이런 예. 거를 쏟아붓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개인한테 그 삶의 즐거움 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워라밸의 요소로 작용되는지 이런 예.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사실. 워라밸을 위한다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예. 복지 제도들이 실제 당사자들에게 워라밸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유님 어떠세요?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이 현상은 바람직한 걸까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런 현상 속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또 전혀 상관없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크죠. 그렇죠.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면. 복지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들은 그나마 그쵸. 의미가 있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네. 제대로 있지도 않은 데다가 있어도 그냥 써먹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죠? 예, 오히려 그런 격차를 더 심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오히려 근데- 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밸런스를 더 흐트리는 그럴 수 있다는 부작용?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봉만 차이 났었는데 요즘은 복지도 차이 났겠지만 삶의 질 이제 전반이 이제는 차이. 근무 시간도 아예 엄청나게 차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다양한 형태로 이게 지금은 뭐 그 주 52시간 일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제도화되는 그런 밑바탕에 이런 분위기 변화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실천 실행에 있어서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네.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워라밸 현상은 일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워라밸이 강조되는 걸 보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무의미한 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라밸이란 말은 work, 그죠? 일과 라이프, 삶을 대비시키는 개념인데 이건 이 상황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삶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자기 삶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직장 생활 예, 자체가. 그죠?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워크와 라이프는 그러니까 일과 삶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은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또 삶 속에는 그런 일하는 시간도 들어있고 취미나 놀이 시간도 들어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워크와 라이프는 대비 관계가 아니라 라이프라는 게 전체가 있으면 그 속에 워크도 있고 그죠? 놀이나 취미 플레이도 있고 또 공부하는 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 집합 관계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워라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건 마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삶과는 분리된 무의미한 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단지 무의미한 노동 시간이고 퇴근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생활, 가령 뭐 공부를 한다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루 중에는 노동하는 시간과 놀이나 공부 시간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인류에게는 원래부터 노동하는 시간과 놀이 시간이 뚜렷이 구분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류까지는 예. 뭐 그동안 일본 최고로 얘기하면은 예.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 삶을 보면 그 과거에 우리가 막 급성장 시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거나 이런 시대에 보면은 노동하는 시간과 놀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구분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그쵸. 지속돼 왔었죠.
그러니까 그 엄대장님이 지금 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 세대, 그죠? 그건 최근이고 제가 인류 역사의 관점으로 갈 원시 거죠. 사회, 원시 사회로 가보면 사피엔스 시절 뭐 그죠? 이런 예, 얘기. 그죠? 그런 이제 어느 포인트에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인류 역사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그죠? 뭐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원시 시대에는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요한 하이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서는 생활의 기본 활동인 사냥, 이게 일이잖아요, 그죠? 이 사냥도 놀이의 형태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냥 나갈 때는 즐겁게 웃으면서 다 같이 모여서 춤 한번 추고 구호 한번 외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원시인들은 사냥을 나갈 때도 마치 놀이하듯이 즐겁게 참여를 했고 각종 제례나 의식도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가령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질질 짜고 이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이징하의 책 제목인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인데 인간은 원래부터 일상을 놀이로 즐기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당시에는 일상이 전부 놀이였기 때문에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던. 네. 뭐 워라벨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워라벨 이 얘기할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그 하위징하는 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놀이 대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동이죠. 빡세게 노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징하는 현대인들이 놀이 대신 열심히 노동만 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에는 노동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인들의 하루 노동 시간, 일하는 시간은 옛날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줄었죠. 줄지 네. 않았을까요? 예, 제도적으로나 그죠? 예. 기타. 그죠? 이건 어디에 비교하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란 책을 보면 1800년대 중반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했대요. 더한 경우도 있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요즘은 뭐 주 52시간, 그죠? 하루 8시간 노동은 아주 뭐 여유로운 거죠. 반면에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이상적인 국가상을 그린 책 유토피아에는 그 책에 딱 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4년 전이죠, 그죠? 책에는 당시 사람들이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오전에 3시간을 일해요. 그럼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점심을 쫙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3시간 더 일하고 나면 땡이에요. 그러고 나서 퇴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야. 제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뭐 개인적인 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꿈꾸는 삶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워라벨이 1516년 유토피아에는 이미 달성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그게 유토피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책에 이런 사회가 있다.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다른 그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 워라벨 현상이 직장에서는 노동하는 시간, 퇴근 후에는 삶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의미 없는 노동의 시간으로 재미없게 막 시간을 보낸 뒤에 퇴근 후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무리 가치 있는 시간을 채워도 반쪽짜리 워라벨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보다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하루 24시간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야 이게 진정한 워라밸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해요. 예, 그죠? 네. 어쨌든 완전한 워라밸을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은 하지요. 뭐. 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네. 제가 직접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 네. 명나라 사상가인 왕양명 선생이 전섬록이란 책에 쓴 이야기를 통해 좀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왕양명 선생한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지방 관리로서 잡무가 너무 많아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직장일이 바빠서 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수가 시간조차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요즘 직장인 중에도 나는 자기는 공부가 좋은데 회사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런 제자의 하소연에 왕양명 선생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거 궁금하네요. 지금. 그죠? 예. 궁금해요. 예. 불교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해놓고 싸대기를 날릴 텐데 그러진 않았을 것 그죠? 같고. 예. 네. 여기에 이제 양명 선생이 이렇게 답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자네한테 책상에 앉아 공부하라고 하든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든가 내가 그러든가 아니다. 우리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공부할 곳이다. 관리라면 관리로서 자신의 소임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다. 송사의 억울함은 없는지 구휼의 치우침은 없었는지 제도의 미비한 점은 없는지 등등 자신이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곳에서 날마다 자신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양명 선생은 공부하는 장소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자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 선생은 일하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제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결국에 이제 뭐 직장에 있어도 뭐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같은데.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양명 선생도 일하고 공부, 일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의 소설 중에 제목이 삶은 다른 곳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을 좀 뭐 조롱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삶은 다른 곳에라는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입으로는 워라밸을 외치지만 실상은 어떤 시간도 밀도 있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퇴근 후를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그리워하고 주말이 되면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할 걱정을 하면서 항상 삶은 다른 곳에 있는 듯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지금 현재를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기에게 내 삶은 동남아에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엄대장님은 이렇게 직장인들 많이 보실 텐데 보면서 삶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쨌든 아주 짧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현재 삶에 좀 충실해라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고 딴 데를 그리워하지 말고 그죠? 네. 예. 지금 삶에 충실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라밸이란 말이 유행하고는 있는데 일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을 충실히 살고 싶다면 진짜 워라밸을 원한다면 지금 일을 하는 시간 그 속에서도 재미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던 놀이를 즐기던 공부를 하건 그죠? 그 활동 안에서 재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팟캐스트 할 때 그죠? 항상
즐거움과 가치 이런 걸 찾으면서 재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요즘 워라밸 시대니까 각자 자기의 일상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워라밸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과 삶이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 삶 속에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오늘 좀 크게 예, 이렇게 그죠?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순간 어쨌든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일상 중에 반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워라밸이 자꾸 떠오른다는 건 음. 지금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에 그쵸.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엔 이제 일이 수단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음. 노동하는 게 수단이 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 다른 곳에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서 그 쿤데라가 제목을 진짜 잘 지었구나 이런 네, 생각이 그죠? 드는데 어쨌든 진정한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을 꿈꾼다면 일과 삶이 좀 일치되는 지점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은 드는데 쉽지는 또 이것도 않죠. 쉽지는 오늘 않아 보이네요. 각자 고민해 네.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그걸로 밥벌이도 해결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부럽죠. 그죠? 다 그죠? 이상향처럼 꿈꾸는 그런 세계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재미와 놀이의 정신을 좀 찾으시고 워라밸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마무리 이제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인가 아시죠? 그죠? 예. 어떻게 자유님부터 할까요? 예. 네, 사실 뭐 일과 삶의 균형을 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균형을 그냥 뭐 어느 특정 공간의 개념이라거나 활동의 개념으로 보면 절대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일과 삶의 균형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 시간이 아니라 그죠? 네. 질적으로 얼마나 재미와 즐거움을 찾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엄대장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자유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네. 이런 어떤 워라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일터인지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자기 인생의 삶의 행복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고민하고 질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줄 평은 최근에 문득 본 글귀인데 행복의 기쁨은 크기가 아니고 빈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날 현실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작은 거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에 중요하지 않을까. 네. 행복은 활동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 속에 있다. 예, 빈도 속에 기쁨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건 뭐 놀이를 즐기건 간에 그 기쁨의 빈도를 자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워라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워라밸을 추구하지 못하며 산다고 느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추구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원시 시대에는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일과 삶은 분리되었고 그 결과 워라밸이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의미 없는 노동으로만 시간을 보낸 뒤 퇴근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는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모습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하루 24시간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워라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워라밸을 원하신다면 일을 하는 시간에서도 재미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든 놀이를 즐기든 공부를 하든 그 활동 안에서 재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